자, 대선 때마다 선거판을 휘몰아친 네거티브 전쟁. 이번에도 예외는 아닐 것 같습니다. 역대 선거에서 네거티브 전쟁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이번 대선에서는 어떤 양상이 될지 TV에선 배성규 정치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역대 선거마다 네거티브는 있었죠. 또 어떻게 네. 활동을 했었습니까? 이 네거티브 팀은 그 후보를 속속들이 다 아는 네. 최측근이 맞습니다. 아. 왜 그러냐면 그걸 다 알아야지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예. 그래서 가장 은밀하고 보안을 요하는 팀입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때 이 네거티브 팀을 맡았던 조지 스테파노플러스는 맞자마자 클린턴 대통령을 닥달했습니다. 예. 당신이 갖고 있는 약점 하나에서 몇 가지 다 내게 불어라.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알아야 된다, 이런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보통은 이 네거티브 팀 최측근 전 현직 의원들, 그다음에 보좌관, 예. 심지어 가족, 예. 그 변호사, 경찰 출신까지 다 들어갑니다. 아. 그래서 거기서 한 10여 명 안팎이 조직을 하면서 예. 전체 캠프에서 필요한 인력을 다 끌어오고 필요에 따라서 다 끌어왔다 내렸다 하는데 예. 할 정도로 가장 중요한 조직입니다. 예. 소재는 어디서 어떻게 발굴을 하나요? 전방입니다. 전방위적으로. 언론 보도부터 예. 각종 여의도 찌라시, 예. 그다음에 검경의 수사 첩보, 그다음에 뭐 인터넷 수사대, 뭐 안 가리는 게 없습니다. 아하. 모든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다 얻어서 예. 상대를 공격하고 나를 방어하는 건데요. 예. 그래서 특히나 그 포섭 대상은 상대방 진영에 가장 가까웠던 참모. 아. 근데 지금은 사이가 틀어진 사람, 예. 그리고 가까웠던 가족, 예. 이런 사람들을 공격해서 거기에 가장 내밀한 정보를 뽑아낸다. 이것이 바로 전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잠복도 하겠지만 잘못돼서 교도소를 가거나 이런 경우도 왕왕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왜냐하면 상대방의 약점을 찾으려면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 잠복 근무를 한다는데 예. 그 2007년에 그 한때 그 박근혜 대통령의 딸이 삼성동 어디에 산다, 이런 소문이 있었다고 해서 예. 이명박 캠프에서 그 해당자 집 앞에서 일주일 동안 잠복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다 조사해 보니 아니었더라. 아. 그래서 접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집이나 사무실 주변에 CCTV를 오히려 설치를 쫙 해서 예. 그거를 오히려 막으려고 하는 그런 예. 움직임도 있고, 예. 그리고 실제로 이 네거티브를 잘못했다가 깜빵까지 간 보좌관 출신들, 그 주변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이제 소재를 찾고자 하기 위해서 이제 청와대에서 정보를 줬다거나 또 네. 사정기관이라든가 뭐 이런 정보기관에서 소재를 찾거나 제공을 받는 경우도 있죠. 네, 실제로 사정기관, 정보기관에서 낸 어떤 뭐 이 첩보 보거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돌고 돌면서 예. 정치권에 입수하는 경우도 있고, 예. 또 실제로 청와대나 이 수사기관 쪽에서 오히려 이걸 이 정당 쪽에 주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 실제로 2002년 예. 이 최규선 게이트 때 20만 불 최규선이 이회창 후보 측에 줬다. 서른 의원이 폭로했는데 네. 그 자료를 준 장본인이 바로 청와대 민정비서관, 당시 김현섭 비서관이었습니다. 예. 그게 드러나면서 또 그 근거 없다고 드러나면서 결국 서른 의원도 처벌받았고, 김현섭 민정비서관은 지금도 미국에 도피해서 13년째 외국에서 떠돌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일단 보면은 이제 그 일종의 그 네거티브 공격이라는 것이 방어보다는 무차별 공격, 이런 네. 것이 오히려 효과가 많기 때문에 무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보통은 공격을 하면 그게 최선의 방어입니다. 예. 그런데 이 네거티브에서는 되게 재밌는 게 예. 네거티브 공격을 많이 하는 측은 어떤 사람이냐면 세에서 밀리는 쪽에서 많이 공격을 해요. 예. 이기는 쪽은 별로 안 합니다. 예. 그냥 조용히 가길 원하죠. 그러다 보니까 무리한 수를 많이 두는데 예. 그래서 잘못 공격했다 역공받는 수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헛발질 3번 하면 선거 진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공격보다 오는 공격을 잘 막는 수비가 더 중요하다. 예. 그게 주요 후보들 캠프의 얘기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수비를 얼마나 잘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조기 대선이 이제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시작되는 네거티브 공세와 네거티브 팀들 네.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이게 최순실 게이트 사태 와중이라는 거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전 같으면 어떤 뭐 이상한 의혹, 제기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예. 이건 허황하다 예. 이렇게 반응을 했는데, 요즘은 무슨 얘기가 나오면 이것도 맞는 거 아닐까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생겼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조기 대선이다 보니까 긴 시간 검증보다는 예.
아주 집중적인 폭로 예. 이런 것들이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도 어느 때보다 네거티브 파상 공세가 예상이 된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예. 특히나 네거티브는 1등 후보한테 몰리고요. 그다음에 신인한테 몰립니다. 어허. 근데 거기에 공통적인 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재산이든 가족 문제든 아니면 그 인연된 다른 사람의 문제든 아마 전방위로 쏟아질 가능성이 있고 요번에 나온 23만 불 네. 이것도 아마 그 전초전이 아닌가 신호탄이라고 보이시고요. 아마 두 번째 집중되는 건 문재인 전 후보겠지만 거기는 이미 한번 거친 분이고 예. 지금 지지율이 유지된다면 이재명 성남시장은 아마 두 번째로 가장 많은 네거티브 공세에 시달리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TV조선 정치부 배성규 정치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